내가 옷을 사러 갈 때요, 어떤 사람은 백화점 1층부터 6층까지 다 돌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를 픽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집에 가서 그 집에서 그냥 왕창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건 성향의 차이지 계산적이다, 뭐 이 사람은 너무 욕심이 많다, 이렇게 폄하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피디님,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린 건데 그 어떤 프로를 보니까 주우재 씨 아시죠? 네. 네, 요즘 엄청 잘 나가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올해 30대 후반이래요. 주우재님이요? 네, 저는 20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엄청 어려 보이시죠? 그죠. 자기 관리 잘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대 후반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생물학적 나이나 이런 것들이 30대 후반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연애 안 해? 라고 물어봤을 때 20대에는 그냥 하나에 꽂히면 그냥 끝까지 고였다. 무조건 시작이 됐다. 그래서 자유롭게 연애를 했는데 이제 30대가 되고 30대 중반 이후가 넘어가니까 자꾸 내 스스로 계산을 하게 되더라. 근데 예를 들어서 10가지가 만족스러운데 한 가지의 단점? 그걸 내가 극복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시작조차 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얘기를 제가 필드에서 정말 많이 들어요. 남성분들이 오셔가지고 내가 20대 때는 연애를 너무나 쉽게 했다, 끊기면 바로 또 하고 또 하고, 또 있을 때 또 옆에서 막 소개팅을 받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넘쳐났다면 내가 이제 30대 초반 중반이 되다 보니까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때 어디서 소개받아야 되나, 또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나 필이 통하지 않으면 연애조차 힘들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나도 이렇게 계산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30대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030 남자들이 연애 안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만 정리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수많은 연애 대체품들. 대체품들? 그게 뭐예요? 연애 프로가 계속 넘쳐나고 있는 건 알아요? 제가 출연했던 커플 팰리스도 있었고 나는 솔로? 나는 솔로도 있었고, 또 뭐 있었을까? 솔로지요? 그리고 한승연애? 재밌었어요. 그럼 엄청 보잖아. 그런 연애 프로들을 보는 이유가 뭘까? 연애하고 싶어서. 그것도 있고, 나는 그 가상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서 대리 만족, 대리 연애를 하는 것 같아. 나라면, 저게 나라면, 이렇게 빗대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그러면서 도파민도 느끼고 혼자 재미를 느끼는 거지. 근데 사실 실제로 남녀가 연애를 하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 감정 소모나 시간이나 돈이 투자돼야 돼. 그렇죠. 그걸 대부분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완벽하게 꽂혔어. 완전 내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야. 그렇지도 않은데 굳이 내가 노력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30 남자들이 만약에 본인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고 진짜 내가 완벽하게 임팩트 있게 꽂혔어, 그럼 노력은 하겠지. 근데 그거 대비 내가 만약에 시간과 돈과 투자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애를 했어. 그런데 그 끝이 좋지 않으면 남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같아요. 그거를 좀 손해봤다라고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연애를 하면서도 도파민을 대체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 혼자 해도 재밌는 거지. 연애는 사실 둘이 해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연애하는 감정 느낄 때 어때? 도파민 찔끔 되거든. 너무 행복하잖아. 근데 요즘에는 그 도파민을 대체할 것들이 너무 많아. 이거 핸드폰, 이것만 켜도 그냥 도파민 뿜뿜하지 않아요? 시간이 금방 갑니다. 재밌어. 네. 즐거워. 혼자여도 행복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연애를 대체할 만한 그 도파민,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굳이 연애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자친구 눈치 보고 데려다주고 데이트 코스 짜고 이런 거보다 집에서 게임하는 게 더 좋은 애들도 많은 것 같아요. 즐겁잖아. 지금 이 순간이 나한테 막 도파민 막 뿜뿜하고 막 충만해. 그러면 그거 자체가 행복하다라는 거지. 이렇게 느끼는 남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취미 활동을 하고 있어. 난 축구를 너무 좋아해, 뭐 야구를 좋아해 라고 하면 어때요? 여자친구 필요 없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흔히 얘기하는 그 김종국 씨 있잖아. 운동하면서 어때? 저 힘든 걸 왜 들어? 저 힘들고 새벽같이 나가서 공을 왜 발로 차? 막 이러잖아, 여자들은. 근데 본인은 도파민이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맛있다라고 표현하잖아. 그게 뭐겠어. 혼자도 취미생활을 그 정도로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재밌는 거야.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핸드폰 나오기 이전에 사실 연애 고민 누구랑 많이 했어요? 친구? 또래 친구거나 친구 형이거나 동네 잘 나가는, 연애 잘하는 진짜 기가 막힌 형들 있거든. 그 형들이 막 얘기해주잖아. 그러면 사실 대인관계가 그러면서 또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런 형들이 얘기해주는 거 들으면 여자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대시하는 거구나, 이런 정보를 얻게 되거든. 그죠? 그리고 그런 형들한테 또 소개도 받고. 맞아. 그러면서 이제 커뮤니티가 좀 형성되기도 하고, 오프라인에서 사람과의 사랑과 대인관계가 또 형성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엔 어떠냐면 그냥 핸드폰으로 다 끝나. 내가 외롭잖아? 그럼 핸드폰 켜가지고 만날 수 있는 루트를 찾으면 돼. 그리고 내가 만약 연애가 좀 부족해, 우리도 유튜브 찍고 있지만 손 몇 번 이렇게 탁탁 돌리면 연애 강좌 끝내주게 많아. 굳이 내가 시간 투자해서 오프라인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하는 것들이 요즘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 교류 자체를 또 싫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맞아.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맺지 않고도 충분히 정보를 얻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연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소극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연애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그냥 피디님도 느끼고 나도 느끼는 거 아닐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직장 내에서의 뭐 관계 여러 가지들로 사실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아. 너무 많은 시대야. 그죠? 그렇죠.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와서 여자친구랑 이제 이야기를 통해 갖고 스트레스가 풀리면 상관없는데 여자친구 만나면서 그것 또한 스트레스로 또 쌓여요. 맞아.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스트레스도 받는다라는 거지. 사실 스트레스의 끝은 서로 피곤하다고 느끼는 거거든. 그리고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는 미디어가 엄청나게 발달되다 보니까 잘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나 잘났어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오은환이 왜 이렇게 많아? 그지?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혼자 도태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할 것 같아.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얼굴이 뭐 잘생겼거나 몸매가 좋거나 어깨가 이렇게 떡 벌어졌거나 하는 남자들이 너무나 많아. 육각형인 남자들이 수두룩 빽빽하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사실 그냥 내 스스로 비교하면서 내가 그냥 안 하는 것 같아. 뭐 저렇게 잘난 애들이 많으니까 내가 쟤네들과 경쟁을 했을 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나는 키도 작고 나는 어깨도 좁고 이거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 라고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것 같아. 아예 그 상대를 보고 나 경쟁이 안 되겠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네요. 그쵸. 그리고 자기 관리라고 표현하지만 진짜 요즘엔 자기 관리 시대라고 하잖아요. 누구나 다 사회생활도 잘하고 끝나면 가서 1시간 2시간 운동을 하고 어깨 떡 벌어져야 되고 피부 깨끗해야 되고 머리 깔끔해야 되고 옷도 어때? 잘 피곤해요. 그런 것들을 자기 관리라고 표현을 하면서 막 주입식으로 또는 미디어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좀 멀어지는 것 같아. 그냥 차라리 사람 안 만나 하고 집에 가서 혼자 혼술하면서 넷플릭스 못 보던 거 있잖아. 그런 거 정주행하는 게 오히려 행복하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연애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좀 공감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정보회사 대표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너무 방 안에서 게임만 하거나 너무 방 안에서 넷플릭스만 정주행하고 있으면 햇빛 볼 시간이 없잖아. 산책할 시간이 없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살찌고 우울해져. 여자도 똑같아. 그래서 저는 건강한 연애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피디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쵸. 어릴 때는 뭐 하나만 예뻐도 쭉 연애했다고 하면 이제 나이가 차면서 좀 다른 것들도 보기 시작하지 않았나. 보여요. 충분히 보이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에 꽂혀가지고 연애는 시작되더라도 그것만 갖고 있는 여자라면 아마 그게 계속 지속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 다른 매력이 또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라든가, 예를 들어 내가 좀 어려운 결정을 할 때 현명하게 판단과 결정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지혜로움이나 현명함을 갖춘 여자라고 하면 남자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자랑 같이 살면 예를 들어 50년, 60년 내가 조금 힘든 상황이 와도 같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여자라면. 그래서 남자가 어떤 한 가지 포인트, 외모라든가 이런 장점도 물론 보지만 그 다음에 보는 건 뭐겠어요? 이 여자의 현명함과 지혜로움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사실 뚱뚱하면 다 싫어하더라고. 이거는 뭐 기본값이고. 자기 관리. 이런 거를 유추해 봤을 때 남자들이 좀 더 계산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자도 계산하고 남자도 계산하지. 나 근데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이성을 만나서 호감을 느끼고 연애를 시작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 다음 플랜. 예를 들어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까요? 결혼 생각 없이 그냥 단지 연애만 하겠다라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보편적이고 대중적이다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딩크라는 게 딩크? 딩크가 뭐야? 라고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는 딩크가 이런 거구나 라고 느끼듯이 그냥 그거는 예를 들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굉장히 극소수라는 거지, 대다수는 결혼을 생각하고 결혼 이꼴 출산이라는, 또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생각이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자를 만났을 때 이제는 남자들이 단순히 한 가지에 꽂혀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로움까지도 본다. 그 부분들이 조금 계산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혹시 커플 페이스 보셨어요? 저는 완전 본방사수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여느 프로와는 달리 이게 결만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 끝이 결혼이라는 거를 염두에 둔 프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 연봉이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평균 뭐 5천 이상, 연봉 3억인 크리에이터인 사업가인 분도 계셨고요. 이제 사회적으로 여성분들이 연봉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가가 보유된 여성분들도 있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얘기들을 자기 피할 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도 예전에 우리가 결혼을 생각할 때에는 남자는 집, 그 다음에 여자는 혼수, 이게 그냥 보편화된 결혼을 이루는 문화였다면 지금의 트렌드는 사실 여자가 집이 있는 상태에서 남자가 자가가 없이 결혼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연봉이 예를 들어서 뭐 8,000대야. 근데 여자 연봉이 여성이 사업하는 뭐 쇼핑몰이라든가 인플루언서라든가 이런 직업들이 굉장히 대두가 되다 보니까 고액의 연봉인 여성분들 꽤 많아요. 근데 이게 안정적이냐? 이건 좀 별개의 차원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현재 연봉이 더 높은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여성분이 남성의 안정적인 직업이나 성실성을 높게 측정을 해서 둘이 만나서 결혼한 케이스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그 여성분이 공기업에 다니셔. 그리고 학력은 석박까지 했어. 그리고 자가가 보유되어 있어. 그럼 이 스펙으로 봤을 때 이 여자를 거절할 남자가 있을 것 같아요, 피디님? 소개팅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계산을 하는 나이가 됐다라고 하면 거절은 못할 것 같아요. 이 조건을 쉽게 거절을 못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남성분들도 이제는 여자의 학력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자산 보유라든가 연봉이라든가 가정 환경이라든가 이런 조건적인 부분들을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배우자, 내가 50년, 60년 함께 살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의 그 성실성, 예를 들어 그동안 열심히 잘 살아왔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성실성을 바탕으로 잘 늙어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힘을 합쳐서 잘 살 수 있겠구나를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결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남성분들도 좀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건 인간의 누구나 다 포함된 욕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욕망이기도 해요. 남자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을 좀 본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여자가 판단했을 때는 소위 말해 사회적으로 좀 잘난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도 맞고 근데 그게 소수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더 계산적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 그레이드에 맞는 여자를 찾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미디어에도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요즘에는 남자가 잘생기고 능력 좋잖아요. 그 옆에 있는 여자 어때요? 되게 예쁘고 센스 있고 괜찮아요. 그래서 끼리끼리 유유상종 이런 말을 하는 거고요. 그들만의 리그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건 아니라는 점. 누구나 다 내가 원하는 사람 어떤 조건에 대해서 눈 감고 나 아무것도 안 봐요. 그냥 여자면 돼요. 또는 남자면 돼요.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조건을 말한다 내지는 계산적이다라는 걸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피디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옷을 사러 갈 때요. 어떤 사람은 백화점 1층부터 6층까지 다 돌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를 픽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집에 가서 그 집에서 그냥 왕창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건 성향의 차이지 계산적이다. 이 사람은 너무 욕심이 많다. 이렇게 폄하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한평생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하는 가족이잖아요. 부모님은 내가 선택할 수 없어. 그러나 배우자는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욕심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비난하거나 내지는 저 사람 너무 계산적이야. 너무 욕심 부리는 것 같아. 라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다 자기 선택에 의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권리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더 잘하면 좋은 거죠. 그렇지 않나요?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에 정말 좋은 사람들 또는 본인 결에 맞는 사람들을 잘 찾아서 연애하시고 만나시고 결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장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애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